이재명 지사에 대해서 기소를 하느냐 어쩌느냐의 결론이 이제 내일 아니면 모레 거의 임박했습니다. 그렇죠. 13일이 이제 공소 기업 만료가 되잖아요. 네. 선거법에 의해서.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제 오늘이나 내일이면 결정이 될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이제 가장 논란이 되는 게 사실은 친형 강제 입원 문제. 이게 그렇겠죠. 공직선거법 네. 위반하고 연관돼 있어서 그래서 이재명 지사 측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법리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 검찰을 향해서 아마 메시지를 던질 목적으로 SNS상에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정신질환 난동 방치는 친인척 옹호 직무유기로 처벌되었을 일이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네. 이재선 씨를 강제 입원시킨 게 아니라 정신질환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그렇게 한 거고 만약 내가 그렇게 안 했다고 하면 시장의 형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는데도 뭐 입원 조치를 안 한 것에 대한 비난이 더 컸을 거다. 오히려 직무유기가 됐을 거다. 뭐 그렇게 얘기하는 거. 그러면서 네. 2012년 당시에 이재선 씨 관련된 기사를 링크해서 올렸어요. 그러니까 네. 이건 법리적인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걸 강제로 한 게 아니라 이거는 정말 시장으로서 해야 될 임무를 제대로 한 것이고 만약 내가 이걸 하지 않았을 땐 직무유기로 도리어 내가 공격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네. 더더욱 내가 강제로 할 이유가 없었다라는 부분의 메시지를 던진 걸 보면 이제 마지막 이제 기소를 할 거냐 말 거냐 검찰이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이 점에서 법리적으로 이런 부분은 본인이 볼 때는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 측에서 볼 때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니 기소를 안 하는 게 좋겠다. 이런 메시지가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근데 하재경 프로 그런 와중에 언론 보도에 나온 것이 보건소 당시에 보건소 과장이 좀 불합리하게 인사 조치가 됐다는 취지의 보도가 나왔었다고. 예, 당시에 그 2012년에 예. 분당 보건소 과장한테 이재명 시장이 그 당시에 강제 입원이 적법한지 한번 알아봐라 예. 라고 지시를 했는데 이 과장이란 분이 다 그때 부정적이다라고 의견을 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분이 주장을 하는 것이 그때 보건소 과장이 동장으로 갈 수가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때 관련 규칙을 바꿔가지고 예. 보건소 과장이 동장으로 갈 수 있도록 시행 규칙을 바꿔서까지 본인을 밀어냈다. 예. 동장 자리로 급하게 보냈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한 일단 거고. 이거 본인의 주장입니다. 네, 그쪽에서 그렇게 주장을 했는데 이재명 시장 측에 당시 이제 시장 측에서는 아니다 정상적인 인사 조치였고 그때 동에서 보건 개통 어떤 그 행정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네. 그렇게 인사 조치를 한 것이다. 그렇게 해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엄밀히 얘기해서 그냥 정황적인 증거 아닌가요? 네. 직접적인 증거는 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 행위 자체가 불법이었느냐 여부를 보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그 정신보건법, 지금은 이제 법이 바뀌었지만은 정신보건법 25조, 구정신보건법 25조에 의하면은 시장이 일정한 절차에 의해서 정신질환자를 강제 입원할 수 있게끔 되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재명 시장의 형님이 입원이 된 거는 이재명 시장이 동생으로서, 가족으로서 입원을 시킨 게 아니라 시장으로서 시장의 권한을 가지고 입원을 시킨 그렇죠. 건데 예.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 법에서 정하는 아주 구체적인 요건 같은 것들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요건들이 사실 많이 흠결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지금 그 경찰에서는 보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 조금 이상하죠. 왜냐하면 사무관 5급이 사무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보건소에는 간호직에 관련한 전문적인 그런 사무관이 있고 이제 이런 분들은 계속 그 보건소나 그 의료 담당한 업무를 쭉 담당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사람을 다시 그 다른 데는 아마 그렇지 않을 거예요. 다른 시나 그런 데에서는 네. 그 나름대로 그 시의 규칙을 바꾸어 가지고 그 일선 동장으로 어떻게 보면 본인이 원하지 않는 자리로 보낸 것이 되니까 모든 것이 오비일학적으로 이렇게 맞춰지고 그 외에 다른 여러 가지 그 직원들로부터 진술서를 그 비서실장이 받았는데 그 직원들은 이게 강제 입원에 사용된 줄 몰랐다 이런 그 진술도 나오고 예. 그다음에 또 보건소장도 또 뭐 일정한 진술이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모여가지고 간접 증거지만은 이재명 지사를 탄핵하는데 유력하게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검찰이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거의 수사가 끝났을 거예요. 뭐 마지막 정리를 해야 된다고 봐야 되겠죠, 지금 상황에서. 네, 이제 여러 가지 간접적인 어떤 증거라든가 또 이재명 지사가 진술한 내용 그리고 네. 또 보건소 직원들이라든가 참고인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진술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거기에 대해서 이재선 씨, 이재명 지사의 형이 실제 정신질환을 알았는지 여러 가지 병원 진료 기록이나 당시 이제 의사가 진단한 내용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법리적인 어떤 부분에 대한 판단만 지금 남은 것으로 보이고요. 앞서 이제 그 정 변호사님께서 이야기해 주신 내용은 이 검찰이 직권 남용 혐의가 짙다라고 보면서 여러 가지 근거를 들고 있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네. 이 내용들을 보면은 너무나 이제 직권 남용 혐의가 있는 것 아니냐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또 반대로 이재명 지사가 이야기하는 것들, 뭐 페이스북에 SNS에 이번에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날짜까지 이제 특정을 하면서 이야기를 했던데요. 예. 보게 되면 뭐 이재명 지사의 이제 형이 당시에 정신질환이 있었다라고 하면서 서울시라든가 아니면 백화점이라든가 의회라든가 일반 기업이라든가 이런 곳에 이제 쳐들어가 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문제를 일으킨 것을 또 실제 이제 그런 걸 날짜를 쓰고 네. 또 동시에 또 이제 당시 이제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엄마에 대한 폭행을 하면서 이 검찰과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조사를 받는데 그 조사관이 이 사람에 대한 그 이재명 지사의 형에 대해서 조금 뭔가 이제 정신 감정이 필요하다라고 판단했던 여러 가지 이제 증거까지 첨부를 해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쪽의 이야기 검찰과 경찰이 기소 의견이다라고 하는 어떤 여러 근거들을 보면 기소 의견인 것 같기도 한데 네. 또 이재명 지사가 이야기하는 어떤 시장의 직무로서 강제 입원 진단 절차를 할 필요가 있었다라는 내용을 또 보면 일견 타당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보이고. 네, 그래서 이제 이 상충되는 것들에 대한 법리적인 평가를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만약 내일 결론이 나온다면 하재영 편은 또 중요한 것이 김부선 씨와의 관련 내용도 검찰이 정리를 한다는 얘기거든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김부선 씨 관련해서 경찰이 이 검찰로 넘길 당시에 네. 우리는 판단을 그런 유보한다. 식으로 해서 검찰이 넘어갔죠. 알아서 수사를 해주길 바란다. 이런 식으로 보내가지고 이재명 그 지사가 당시에 아니 경찰이 이러는 법이 어딨느냐라고 강력하게 반발했었는데 어쨌든 거기에 대해서도 검찰이 뭔가 판단을 내려야 될 상황이긴 한데 근데 문제는 그동안 특별히 더 수사가 진척됐다는 이야기는 느낌은 안 들죠. 딱히 뭐 어떤 정보가 드러나는 것은 없기 때문에 예. 언론 모르게 정말 검찰이 어떤 정황을 잡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드러나는 걸로 봐서는 지금 다른 뭐 이 친형 강제 입원 의혹이라든가 이런 이슈에 비해서는 김부선 씨 관련 사건은 오히려 지금 그 흐지부지 끝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냐. 예. 그렇게 이제 현재까지 드러난 걸로 보면 그렇게 판단이 되는데 일단 검찰이 뭘 쥐고 있는지 아직 모르니까 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만약에 이제 검찰이 김부선 씨와의 관계에 있어서 이 기소할 수 있는 증거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아마 김부선 씨로부터 나왔어야 된다고 봅니다. 나올 그렇겠죠. 수밖에 없고요. 네. 네. 그런데 이제 김부선 씨가 여러 차례 논란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증거가 있냐라는 인터뷰에서도 내가 증거다, 다른 증거는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했고 또 김부선 씨의 딸이 그런 것에 대한 증거를 엄마가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 김부선 씨와의 관계에 대해서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기는 좀 어렵다라고 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할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이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를 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또 굉장히 또 문제가 될 수 있는 거. 경찰에서 나머지 이제 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게 이제 공직선거법 위반, 허위사실 관련해서 대장동 개발과 관련되어서 실제 이익이 환수되지도 않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확정적으로 이익이 환수된 것처럼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 그 부분 하나 문제를 삼았고요. 예. 이 두 번째가 과거에 이제 이재명 지사가 이 검사를 사칭했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벌금형 받은 게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재명 지사가 이야기한 게 허위사실이다라고 했는데 대장동 개발 사업 같은 경우 이제 이걸 보니까 이게 공사가 완료되는지 여부하고 상관없이 네. 사전적으로 이익이 확정되는 방식으로 개발을 했기 때문에 이재명 지사가 그 부분을 이야기한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따져보기에는 좀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검사 사칭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검사를 사칭하지 않았다라고 만약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으면 이재명 지사가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게 맞는데 예, 예.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아마 이재명 지사가 그게 그 당시에는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하면서 오해를 풀어나가는 과정에서 소명하는 발언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검찰에서 기소하기는 저는 예. 개인적으로 좀 어렵다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정 변호사님, 그러면 김혜경 씨도 결론을 내야 되거든요. 내일이나 네네. 모레 중에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직접적인 증거가 나왔다는 정황은 아직까지 좀 없습니다. 네네. 일단은 세 가지가 문제가 되는데 네. 첫 번째 그 트위터의 내용이 과연 공직선거법상의 허위사실 유포죄에 해당이 되느냐. 예. 다시 말해서 어떤 사람을 당선시키거나 또는 떨어뜨릴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에 해당하느냐. 일단 제가 봤을 때는 내용 자체가 문제가 되는 내용들이 꽤 있기 때문에 그거는 해당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과연 지금 제일 여태까지 문제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저 개정주가 이재명 지사의 그 사모님인 김혜경 씨가 맞느냐. 그런데 맞을 것 같은 그런 정황들은 많이 있지만 정확하게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직접적인 증거는 사실은
그 검찰이나 경찰이 아직 밝혀낸 것 같지는 않고요. 예. 마지막으로 설령 그 계정주가 김혜경 씨가 맞다고 하더라도 과연 김혜경 씨가 이것을 썼느냐 이 세 가지가 다 돼야지 기소할 수가 있는데 제가 판례를 찾아보니까 유죄 형사소송법은 민사소송하고 틀려가지고 예. 그 법관이 어떤 사람을 유죄로 인정하려면 그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명확해야 돼요. 아. 그 판사가 조금이라도 의심이 간다라고 아. 하면은 무죄 추정의 원칙에 의해서 무죄로 해야 되는데 예. 대신에 판사가 딱 봤을 때 이거는 합리적 의심이 들지 않아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되면 그러한 그 의심을 배제하는 증거가 직접 증거냐 간접 증거냐는 묻지 않겠다. 이게 대법원의 판례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사실과 관련해가지고 이거를 이제 검사 입장에서는 무조건 유죄 판결을 받아내야 되는 입장이니까 예. 그 부분을 어떻게 볼 것인지를 좀 기다려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13일이니까 대개 오늘이 10일이지 않습니까? 예. 한 12일쯤 기소할 가능성이 12일? 네. 모레. 당일날은 아닐 것 같고 네. 하루 정도는 더 고민해서 12일쯤 기소하지 않을까 싶네요. 알겠습니다. 어쨌거나 검찰이 결론을 내면은 이재명 지사는 입장을 내야 돼. 그렇죠. 입장을 내야 되죠. 어떤 형태로든 기소가 되든 불기소가 되든 둘 다 예. 입장을 낼 걸로 보여요. 그래서 입장을 내면서 아마 이제 기소가 되면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정치적 탄압이다. 그렇게 주장할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보고요. 이거는 짜맞춰진 검찰과 경찰이 짜맞추기 시사를 통해서 본인을 정치적으로 탄압하기 위한 그런 결과물이다. 이렇게 얘기할 가능성이 있고요. 예. 만약 불기소 처분이 되면 정의가 승리했다 이렇게 얘기하겠죠. 뭐 그래서 날개를 다루는 경우 될 수도 그렇게 있죠. 될 수밖에 없고. 예.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일부에서는 또 이렇게 하잖아요. 기소가 되면은 정치적으로 엄청난 타격을 받고 뭐 업무에도 지장이 있을 거다. 물론 뭐 기소가 되면 그럴 가능성은 있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재명 지사가 지금까지 있었던 정치적 어떤 영향력이 완전히 무너진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왜냐하면 계속 이 문제 있고 나서 이재명 지사가 무슨 프레임으로 갖고 왔냐면 정치적 탄압 프레임으로 가지고 왔어요. 네. 그러면 지지자층에서 봤을 때는 어떤 결과가 나오든 이재명 지사를 포기하지 않고 지지를 처리하지 않을 겁니다. 도리어 어찌 보면 더 강하게 이재명 지사를 지지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결집력이 더 세지는 거죠. 예.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정치적인 영향력에 큰 변화가 없을 거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기소가 되든 불기소가 되든 본인이 도적을 운영하는 과정에 있어서 만약에 기소가 되면 차질이 있을 수는 있겠죠. 그러나 정치인 이재명으로서의 어떤 그 가치 이런 부분들은 네. 제가 볼 때 이번 기소 불기소 문제 가지고 크게 흔들리지 않을 거다. 도리어 지지층을 더 결집할 수 있는 기소가 되더라도 예. 그런 계기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